저는 앞에 소개한 것처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Be Here Immigration Consulting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정식으로 공인이민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한국말로 하면 공인이민 법무사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대표 알렉스 김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목차예요. 워크퍼밋의 종류, LMIA 뭘 알아야 되는지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 것도 없어요.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은 대충 한 20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오고 가게 될 질문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동안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워크퍼밋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에서 LMIA가 속해지는지, LMIA를 통한 비자가 왜 이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LMIA가 뭔지, LMIA는 어떤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나의 경력과 학력이 어떤 식으로 자격 판단이 되어지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저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질문 타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파일 CKFTA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캐나다랑 한국이랑 정식으로 FTA를 협약을 맺었던 이 CKFTA 협약 조건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캐나다로 어려운 LMIA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살펴보셔야겠지만 그 부분까지 약간 짚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월드퍼밋. 시간 내려가도 돼요. 네. 자, 월드퍼밋입니다. 월드퍼밋이라는 거는 저희가 캐나다 입국을 하게 되면 관광비자인 사람들은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으로서 6개월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죠. 요즘에는 밴쿠버 공항이랑 CBS 입국경심사원의 정책 자체가 바뀌어서 도장을 안 찍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입국하시면서 6개월 동안에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싶다,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싶다, 아니면 정식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노란 종이로 된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비자를 가지고 여권에 붙인 상태로서 내가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월드퍼밋이 크게 보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분화하자면 끝은 없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픈 월드퍼밋, 그 다음에 클로즈드 월드퍼밋, 두 가지의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자를 딱 펼쳐보시면 학생 비자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레벨의 코र्스를 듣고 있는지가 나와있고 포스트 세컨더리, 아니면 세컨더리,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같은 분들은 비자 내에 고용주 섹션, 컴퍼니 섹션이라는 부분에 전부 다 오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오픈이라는 얘기는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얼마를 받든 몇 시간이라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픈 월크퍼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인 클로즈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컴퍼니하고 어큐페이션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내가 어떤 회사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받은 월크퍼밋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직업으로만 정해져 있는 공급을 받고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픈 워크퍼밋에는 종류가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게 포스트 그래듀에이션 월크퍼밋.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로컬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캐나다에서 아주 큰 돈을 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 정부에서 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일해봐 라고 그냥 워크퍼밋을 줘요. 어렵게 LMIA나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줄게. 네가 무슨 일이든 한번 노력해봐. 포스트 그래듀에이션 월크퍼밋. 학교를 다닌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모든 학교를 간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워킹 홀리데이.
많이 아시죠? 한국 사람, 저는 이미 나이가 찼지만 30세까지는 한국에서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죠. 물론 몇 년 전부터 완벽히 추천제로 바뀌어서 아쉽긴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도 받고 나면 1년 동안은 어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든 어느 지역에 가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안 하셨겠지만 다 너무 젊어 보이셔서 결혼하시게 되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큰 이득이 들어갑니다.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학교를 갔다,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월크 퍼밋을 정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아주 큰 기회가 주는 거예요. 너네 배우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너도 가정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네 배우자가 죽도록 학교를 따라가면 졸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너도 돈 좀 벌어봐. 월크 퍼밋을 줍니다.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 동일하게. 그게 바로 스파우스 오픈 워크 퍼밋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고 플랜을 하다 보면 이 스파우스 오픈 워크 퍼밋 옆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플래닝하기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아직까지 싱글이신 분들은 염두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로즈. 첫 번째, LMI를 통한 워크퍼밋이라고 나와있죠? 네, 저기가. LMI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로즈 워크퍼밋의 가장 설명을 하기 쉬운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공간에는 발행해주지 않습니다만 알렉스 킴이 너무나 발표를 잘해서 청년사관에서 저를 풀타임으로 고용했다고 합시다. 연사로 1년에 연봉 6만 불을 주고 그러면 저는 월크퍼밋에 청년사관이 고용주 이름으로 들어있고요. 그 밑에 occupation에는 연사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게 LMI를 통한 월크퍼밋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딱 그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이 주재원 비자하고 전문직 워크퍼밋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주재원 비자는 쉽게 말하면 한국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지사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고 캐나다 알버타라든지 밴쿠버에도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어요. GS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알버타에 가면 참 많죠.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필요한 전문직 인력들을 캐나다에 있는 지사로 보내서 그분들의 역량을 이쪽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재원 비자라고 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회사 이름이 적혀있고 어큐페이션이 나와 있긴 하지만 LMIA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왜냐면 한국에 있는 내 회사가 내 지사로 보내는 겁니다. 굳이 LMIA처럼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너가 만들어 놓은 기업에 도움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워크퍼밋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클로즈. 그 다음에 종교비자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신부님은 관련이 별로 없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여기서 학교를 안 다녔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오시거나 사역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비자를 받아오실 때 종교비자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자, LMI 들어가겠습니다. LMI는 줄임말이에요. 절대 이거 리만 하고 있지 마세요. 어디 손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알렉스 씨 저 리만을 설명해 주세요. 아니 리만이 이렇게 돼가지고 LMI예요. 리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노동 허가서 이런 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승인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LMI는 뭐냐? LMI 이해하시려면 딱 세 개만 이해하시면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저기 끝에가 회사 파일 간판 걸려 있죠. 저 밖에 있는 저 많은 회사들 중에 한 곳이 여러분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외국인 직원을 한번 고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캐나다 한국말로 하면 노동청이에요.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보다는 캐나다 사람들을 위한 이득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죠. 그 다음에 직원, 저희 같은 외국인들 아주 능력이 많아요. 알렉스는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합시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의 레베뉴는 거의 2배, 3배로 쭉쭉 떠올라요. 저는 어디서든 다 뽑아가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비자가 없는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외노자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회사에서 나를 고용을 하겠다는 어떤 컨설팅 회사가 딱 나타납니다. 야 알렉스,
네가 한국에서 했던 모든 퍼포먼스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에 딱 맞아떨어진다. 내가 지금 캐나다에서 아시아 쪽으로 비즈니스를 진출하기 위해서 뭔가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네가 들어와서 나의 프로젝트를 맡아줘 라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아싸, 연봉도 많이 준대. 한국에 비해서 가야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회사가 사람을 고용했는데 나는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죠. 서비스 캐나다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회사가. 회사가 나 외국인 직원 고용할래. 노동청과 승인해줘. 그래야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도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캐나다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해. 하지만 이 밑바탕에는 아주 무수하고 어려운 질문들과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노동청에서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캐나다 사람을 우선시하겠어요? 저희를 우선시하겠어요? 캐나다 사람.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져가고 있는 찰나에 저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놀고 있는 찰나에 네가 왜 굳이 한국에서 그것도 생전 캐나다 땅 한 번 안 밟아본 사람을 왜 데리고 하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자 그러면 네가 캐나다에서 백수도 많은데 캐나다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증거의 일환으로 회사에다가 광고를 요청합니다. 자 그럼 광고라는 거는 회사에서 알렉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았니라고 하는 증빙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알렉스를 어떻게 찾았을까? 그럼 회사에서는 광고를 냈겠네. 자 그럼 그 광고는 로컬 사람들을 위한 광고였겠구나. 광고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냈었지 인터뷰는 몇 명이나 했을까? 자 그럼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뽑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과 알렉스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길래 너는 알렉스를 굳이 뽑으려고 하니? 이렇게 1000불이나 되는 신청비를 내고 어려운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 인터뷰를 누구하고? 회사.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그냥 회사가 언제 나한테 오디오를 줄까? 회사가 나한테 언제 LMI 승인서를 줄까? 나는 언제부터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다 회사가. 그럼 회사에서는 광고도 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력서도 받아보고 자 알렉스를 굳이 뽑아야겠다라는 이유를 딱 설명을 해서 신청서를 써서 노동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접수할 때 1000불이라는 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그 수많은 LMI 신청서들을 딱 받으면서 그때부터 지정이 된 약속 기간 동안 묵혀뒀다가 그 파일을 딱 여는 순간 입력합니다. 자, 너 사장이지? 알렉스라는 사람 뽑으려고 지원한 사장 맞지? 그럼 나랑 인터뷰 좀 해볼까? 짧으면 2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길면 40분, 60분, 3번에 4번까지 연결이 되고요. 전화 인터뷰로. 당연히 영어하죠. 캐나다 사람이니까. 들어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얼마 안 됐거나 회사가 레베뉴가 적거나 아니 회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 파트로 알렉스라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노동청 직원 입장에서는 잠깐만 나를 설득시켜봐 라고 하는 진행 단계가 등장합니다. 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회사에게 승인서를 주죠. 그 승인서에는 자 알렉스 킴을 네가 설득한 대로 내가 납득했으니까 마케팅 컨설턴트로 네가 고용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서가 나와요. 거기에는 알렉스 킴이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하는 포지션이 적혀있고 너가 오퍼한 1년에 6만 불이라고 하는 이 연봉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숫자도 적혀있어요. 그 승인서가 우리가 말하는 LMIA거든요. 그러면 그 LMIA를 회사에서는 받아줬죠. 자 그러면 회사 일은 끝나는 거예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다 했어요. 그 LMIA를 이제 알렉스한테 토스를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던 이 3개월에 2개월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려요. 이 3개월의 시간을 잘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다려서 드디어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자 승인서를 받고 난 다음 하는 일은 이제 제가 월크퍼밋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대사관으로 월크퍼밋 신청서를 보내도 되고요. 동일한 거는 월크홀리데이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학생 비자 할 때랑.
아니면 저희는 무비자로 입장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를 해서 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공항에서 직접 대면 인터뷰를 보고 오피서에게 비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연습은 간단히 해보셔야겠죠. 너 보니까 얼굴 생김새가 마케팅 컨설턴트 전혀 같지 않은데 이상한데? 설명해봐봐. 이런 거 이력서 줘봐봐. 아니면 작업서 줘봐봐. 어떤 회사에서 일하니? 무슨 경력이니? 등등. 그렇게 해서 내가 손에 노란색 비자 월퍼밋을 딱 쥐게 되는 순간 저는 그날부터 캐나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정식 외국인 노동자가 됩니다. 이게 LMIA하고 월퍼밋. 프로세싱 순서가 되게 복잡해요.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PT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는데 30분 안에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 복잡해도 양해 바랍니다. 회사에서 알렉스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하기로 전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잡을 오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은 자, 마케팅 컨설턴트가 NOC 코드, 캐나다에서 지정을 해놓은 오큐페이션 코드에 도대체 몇 번에 해당하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모든 직업들을 전부 다 싸그리 카테고라이즈 해놨는데 이게 NOC 코드라고 합니다. NOC 코드에 대한 것도 설명을 따로 하는데 오늘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마케팅 컨설턴트에 대한 NOC 코드를 딱 찾게 되면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때, 고용을 할 때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얼마를 최소로 시급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알렉스 킴이 봤더니 좀 못생기긴 했어도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연봉을 6만 불로 오퍼를 했는데 NOC 코드를 찾아봤는데 캐나다에서 마케팅 컨설턴트한테는 6만 불이 아니라 7만 불을 줘야 된다고 규정이 적혀있네. 자, 그러면 나한테는 6만과 7만의 만 불의 갭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7만 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LMI 신청서를 서브밋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미니멈 웨이지를 찾아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6만 불이 될지, 시간당 12불이 될지, 시간당 28불이 될지 그걸 먼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회사에서 자, 그러면 알렉스가 마케팅 컨설턴트로 받아야 되는 시급이 26불이다. 좋아, 알았어, 내가 이거 줄게. 그럼 알렉스는 미친 지불을 먹어서 26불보다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겠다. 좋아. 그 다음에 선택할 게 이제 LMIA를 과연 어떤 쪽으로 신청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종류를 결정하셔야 돼요. 로우 웨이지, 하이 웨이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LMIA가 신청서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설명을 할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아들으세요. 로우 웨이지가 있고요. 하이 웨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을 서포트하는 PR 어플리케이션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로우 웨이지하고 하이 웨이지면 알면 돼요. 미디엄 웨이지라고 적혀있죠. 캐나다에서 서비스 캐나다 노동청 인력개발자원 부서에서 캐나다 각 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의 평균을 내놓는 게 미디엄 웨이지. 자, 그럼 BCB를 딱 클릭을 해보면 BCB에서는 22.50 시간당. 이 정도의 임금을 전체 임금자들의 평균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알렉스한테 아까 얼마 줘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당? 26불이 이 미디엄 웨이지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26불이니까 22불 50보다 높네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이 웨이지 LM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케팅 컨설턴트가 아니라 22.50보다 낮은 임금을 주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요리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정육사가 될 수도 있고, 웰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21불로 책정이 되어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나는 자동으로 로우 웨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지에 따라서 내가 회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LMI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로우 웨이지는 금액이 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액이 짜다는 얘기는 네가 이 사람 말고 캐나다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금액이 높은 사람은 야, 이렇게 높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네가 이 사람을 써야 되는구나. 좋아, 그러면 네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꾸준히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약속을 나한테 보여봐라고 해서 이민을 서포트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웨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2년의 기간 동안 LMI 승인서가 2년. 다만 로우웨이지는 얄짤없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캐네디언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캐네디언을 고용하라고 나중에 한 번 더 시도를 하라고 하죠. 1년밖에 안 남아요. LMI를 1년 받았다는 얘기는 내 월크퍼밋도 1년짜리가 나온다는 얘기고 하이웨이지로 2년짜리 받았다는 얘기는 내 월크퍼밋도 2년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서비스 캐나다에서 2년을 회사에다가 고용을 하라고 승인서를 내줬긴 하지만 월퍼밋은 이민국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서류 심사를 했을 때 2년이 아니라 1년밖에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다만 LMIA 승인서가 항상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2년을 받냐 1년을 받냐 아주 큰 차이죠. 왜? 1년 뒤에 나는 이 어려운 과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돈을 들이고 회사에서 내주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로우웨이지로 간다고 하면 또 로우웨이지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한정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회사가 총 인원이 몇 명일까? 그 총 인원에서 10% 또는 20%만 로우웨이지로 외국인을 뽑을 수 있게 돼요. 어려워. 진짜 어렵네. 왜? 말씀드렸죠? 노동청에서는 캐나다 사람의 이익을 더 우선합니다. 로우웨이지면 굳이 이 사람 말고 캐나다 사람을 써라라고 하면 굳이 어려운 그런 단계예요. 이런 수를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로우웨이지로 뽑을 수 있는지. 자, 그럼 로우웨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못한다 라고 하면 나한테 나오는 옵션은 울며 겨자 먹기로 16불이 아니라 야 나는 너를 꼭 고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이미 인원수가 찼어. 너 말고 1년 전에 다른 사람을 LMI에 해줬거든. 그러니까 알렉스 너를 고용하려면 내가 16불이 아니라 알아봤더니 22.50을 줘야 된대. 하지만 너는 내가 그 금액을 주고 고용을 할게. 22.50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하이웨이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로서는 완전 땡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인 광고. 회사에서 자 그러면 직종도 고용이 될 거야. 직종도 찾았고 웨이지도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갈지도 판단이 됐죠. 자 그럼 회사에서는 자 마케팅 컨설턴트를 구합니다 라고 그때부터 광고를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나는 이미 알렉스를 뽑았는데 내가 왜 다시 광고를 해야 돼? 마치 알렉스 킴이 없는 거죠. 해야 돼요. 조건이에요. 회사에서는 이미 나를 뽑아놨지만 나를 위한 LMIA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것처럼 구인문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이런 위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뽑기 전에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나를 먼저 찾고 나서 광고를 돌리든 아니면 광고를 돌리고 난 다음에 나를 찾든 선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LMI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라고 하는 규정이 정말 딱 시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캐네디언 회사들이랑 딜을 하게 되면 진짜 캐네디언 회사들이랑 딜 많이 해요. 캐네디언 회사들이 우리 코케이션 친구들은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잖아요. 우리 아시안 애들처럼 플렉서블하지 않고 정말 법이면 법대로 월딩 바이 월딩이면 정말 글대로 정말 따라가는 좋은 현상이긴 한데요.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집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이런 데서 법적으로서 우리 회사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들어온 이력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인 광고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니까? 이력서가 미친 듯이 들어오겠죠. 알렉스 너 말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내 이력서 한번 봐봐. 나는 뽑아줘봐. 나도 1시간에 26불 받고 싶은데 나 좀 뽑아줘봐. 정말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렉스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아야 되죠. 거들떠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설명을 해서 LMI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안 뽑았는지, 왜 이력서를 봤는데 알렉스보다 떨어지거나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뽑고 내가 알렉스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LMI 신청서를 만들고 고용주와 오피서 간의 인터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 와중에 가장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어때요? 쉬울 것 같아요? 완전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절차들의 작업을 다 끝내고 고용주 왔다 갔다 하고 자 준비가 됐을까? 자 그러면 광고 기간도 끝났으니까 계약서도 쓰고 광고 카피도 하고 첨불 신청비도 좀 내놔봐. 네가 외국인을 알렉스를 고용하려면 정부에다가 첨불 신청비를 내야 되니까 자 그것도 줘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 너 회사가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지 몇 년 했는지 회계 보고를 했는지 직원 수는 몇 명인지 마케팅 컨설턴트를 구한다고 좋아. 그럼 마케팅 팀에 인원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마케팅 컨설턴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판단해줘.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첨부를 내고 접수를 하면 요즘 보통 로우웨이지는 2달 정도 걸리고요. 하이웨이지는 한 달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PRLMI는 5일에서 10일 걸립니다. 전화가 와요. 아, 고용주야. 어디 회사야? 알렉스를 위한 LMI 신청서 잘 받았어. 자, 그러면 나랑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볼까? 언제 통화할 수 있니? 그렇게 하고 통화 시간을 정하고 인터뷰를 들어갑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면 승인 또는 거절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말을 해주는 오피스도 있고요. 오피스 따라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내가 결정해줄게. 등등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FAQ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에요. LMI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 통해서 질문을 받을 때 LMI에 관련된 것들 중에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요. LMI를 통해 워크 퍼밋을 받았습니다. 물어보요. 자, LMI를 통해서 알렉스가 총영사관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작업을 받았어요. 워크 퍼밋을 받고 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난 총영사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코트라에서 알렉스 와서 일 좀 했다고. 너 총영사관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잘해서 우리 코트라 것도 일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왜? 내 비자는 총영사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다른 회사를 가서 법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직장 외에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서 LMI 통해 워크 퍼밋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되나요? 자, 총영사관에서 코트라로 넘어가고 싶은 알렉스 킴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LMI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어디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나를 보고 싶으면 동일한 절차 한 번 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워크 퍼밋을 이쪽으로 바꾸고 나면 그날부터 일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에서 LMI를 서포트 해준다고 합니다. 고용인인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LMI는 회사가 하는 거고 내가 그 회사의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경력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 LMI 승인서를 회사에서 받고 난 다음에부터 월터넷 그 다음에 학사 졸업 후에 받은 포스트그레이션 워크퍼밋이 2년 남았습니다. 아까 학교 졸업하면 비자 받는다고 했죠? 2년째 졸업하면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3년의 비자가 조금 있으면 만기가 되는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공관입니다. 아니면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LMI를 해주질 않아요. 제가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를 한 번 더 가면 동일하게 포스트그레이션 워크퍼밋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LMIA를 통하지 않고 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포스트그레이션 워크퍼밋은 평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내가 3년의 비자를 끝났을 때 또 일을 하고 싶으면 동일하게 회사에서 LMIA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다른 회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워크퍼밋을 받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스파우스 오픈워크 퍼밋을 배우자는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공부를 하거나 제가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알렉스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UBC를 5년이나 6년 동안 다녔다고 쳐요. 6년 만에 진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3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공부도 못했으니까 취업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정말 무생생을 하다가 3년째 됐을 때 그때쯤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비자는 뭐 아르바이트하고 아니면 또 학원을 좀 다닌다 그런 식으로 나의 3년 비자가 점점점 익스파이가 되어가는 그 순간에 어라!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나타났어요. 결혼했네? 그런데 이 사람도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세미나 때 들었는데 여보 당신이 월퍼밋이 있으면 나도 월퍼밋이 있대 받을 수 있대 한번 알아봐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랑 결혼한 배우자가 내가 포스트그레이드 월퍼밋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월퍼밋이 나올까요? 포스트그레이드 월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동일한 월퍼밋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나와요. 다만 내가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보내줘야 돼요. 내가 포스트그레이션 월퍼밋을 가지고 풀타임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서류를 첨부해서 내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월크퍼밋을 신청을 하면 이 배우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랑 동일한 월크퍼밋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더라도 와이프가 능력이 떨어서 이쪽에서 취업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민에 대한 작전까지 짜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었고요. 시간이 여기까지 안 되죠? 한케 FTA는 한국이랑 캐나다랑 무역 협정으로 만들어진 그 정책 밑에 LMIA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직조건들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 받을 때 3년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 포지션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 되게 제약적이에요. Contract Service Supplier라든지 아니면 Independent Professional이라고 있는 이런 직종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딱 간단하게 그냥 건축가가 캐나다에서 이제 알렉스가 둔갑합니다. 마케팅에서 건축가가 다 변신해요. 한국에서 건축 기사로서 자격증도 있고 캐나다에서 알렉스를 건축사로 뽑고 싶은 회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알렉스가 학사라거나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LMIA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 사람을 FTAA 규정에 근거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왜? 전문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밑에 교육과 경력에 대한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FTA의 규정에서 이 정도의 경력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인데요.